인풋 타입이 이미지일 때 가장 흔히 쓰이는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줄여서 CNN이고요. 크게 컨볼루션 레이어, 풀링 레이어, 풀리 커넥트 레이어로 구성이 되는데 이미 이 마지막 건 봤고 풀링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컨볼루션 레이어만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은 그 전통적인 신호 처리 분야에서 뭐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는 컨셉인데, 예컨대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비교적 작은 사이즈, 예컨대 뭐 3x3 사이즈를 갖는 컨볼루션 커널을 어느 위치에 이렇게 놓습니다. 빨간색으로 표현된 박스 위치에 놓고선 여기 나와 있는 총 9개의 숫자와 원래 이미지의 그 동일한 로케이션에 있는 9개의 숫자와 엘리멘트별로 곱을 한 다음에 합을 해서 그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하나의 스칼라 값을 이제 그 위치에 놓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다른 위치에 놓고 동일한 연산을 하면 그 위치의 값이 뽑혀지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위치에 대해서 슬라이딩 어라운드 하면서 어떤 새로운 이미지를 이제 얻어내는 과정이 되겠고요. 지금 이 이그젬플 같은 경우는 이제 9개 숫자가 이렇게 결정이 될 때 얻어지는 컨볼루션 아웃풋이 버티컬 엣지를 강조하는 그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9개 숫자가 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피처가 뽑혀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주목할 사실이 불과 9개 숫자만으로 전체 이미지에 굉장히 유용한 피처를 뽑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이피션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여기서의 9개 숫자는 이제 지금은 이그젬플에서 컨볼루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임의의 숫자를 넣었지만, 사실 우리가 넣는 게 아니라 뉴럴 네트워크가 알아서 트레이닝 과정에 적절한 9개 숫자를 러닝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컬러 이미지에 대한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컬러는 뭐 다른 방법도 있지만 보통 RGB 3개 채널로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 컴포넌트가 얼마가 되는지 세 가지 채널로 쪼개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합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스페셜 디멘전 쪽으로 커널 사이즈를 3x3을 생각한다면 그 3x3의 이 세 개의 컬러 채널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다른 그 세 번째 디멘전 3을 생각을 해서 총 이제 3x3x3짜리 컨볼루션 커널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각 채널별로 혹은 컬러별로 3x3을 거기에 해당하는 그 컬러 이미지에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 컨벤셔널 2D 컨볼루션을 취해서 그렇게 얻은 세 개의 컨볼루션 아웃풋을 합을 해서 최종적인 그 컨볼루션 아웃풋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컬러별로 그 컨볼루션 커널을 이제 준비함으로써 컬러 스페시픽한 피처를 이제 뽑을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이그젬플에서는 스페셜 그 커널 사이즈를 이제 3x3으로 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세 번째 디멘전에 3까지 합쳐서 총 3x3x3, 그러니까 27개의 unknown coefficient를 갖는, 그래서 그 27개 개수를 이제 우리가 뉴럴 넷이 구해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몇 가지 그 컨볼루션 베리에이션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지로 패딩입니다.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가장 스탠다드한 컨볼루션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봤지만 이 3x3 커널을 예를 들어 여기에 놓고 그 9개 엘리멘트끼리의 프로덕트, 그 다음에 서메이션 해서 이제 1이라는 숫자를 얻어내고, 그래서 뭐 나머지도 한번 각자 확인해 보고요. 그래서 지로 패딩이라는 거는 원래 이 이그젬플에서 이제 원래 6x6 이미지였죠. 그래서 이 6x6의 각 디멘전별로 0으로 이제 채워놓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로 패딩을 얼마나 뭐 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이제 그러니까 몇 개의 줄을 각 디멘전별로 0으로 채워놓을 건가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지금 이 이그젬플에서는 이제 지로 패딩이 1인, 그래서 각 디멘전별로 한 줄에 그 지로를 패딩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패드된, 지로 패드된 사이즈가 더 커지겠죠. 더 커진 이미지를 이제 인풋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 동일한 3x3 컨볼루션 커널을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 3x3을 제일 왼쪽 위 코너에 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까 0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요
4개와 요 4개만 element wise product 그 다음에 summation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0, 0, 0 마이너스니까 1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1이 여기 나올 것이고 뭐 하나만 더 해보면 오른쪽으로 하나 shift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 3x 3끼리 그 element product를 하면 이제 얘와 얘가 product이겠죠. 그러면 1 마이너스 2 요게 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면 총 이제 이전보다는 그 컨볼루션 아웃풋의 사이즈 자체가 커지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여기가 6x 6이 나오는데 이렇게 적절히 지로 패딩을 결정을 해서 지금 이 경우는 이제 1로 우리가 지로 패딩을 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원래 오리지널 인풋 사이즈와 동일한 아웃풋을 나오게 하는 그런 컨볼루션을 우리가 편의상 same convolution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베리에이션은 이제 스트라이드이고요. 그래서 스트라이드가 만약에 1이라면 그냥 스탠다드한 컨볼루션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역시 위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전에 봤던 스탠다드 컨볼루션과 동일하고요. 만약에 스트라이드가 2라면 예를 들어 역시 이 3x3을 왼쪽 위 코너에 놓고 오퍼레이션 한 다음에 2를 얻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스트라이드가 2인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쉬프팅을 할 때 이제 2칸 쉬프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3x3과 이 3x3을 이제 컨볼루션 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올 텐데 사실 얘는 아까 스탠다드한 컨볼루션 계산 결과에서 얘를 무시하고 한 칸 띄어서 이 마이너스 4를 취하는 것과 동일하겠죠. 그런 식으로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하면 6과 2가 나올 것이고 결론적으로 사이즈가 2x2가 돼서 원래 스탠다드한 컨볼루션 사이즈 4x4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컨볼루션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파라미터 예를 들어 뭐 필터 사이즈가 뭐 F이고 지금 베리에이션으로 봤던 지로 패딩이 각각 G이고 그다음에 스트라이드가 S일 때 그다음에 인풋 이미지가 뭐 M by N일 때 저러한 컨볼루션 오퍼레이션 한 후에 아웃풋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공식으로 표현한 것이 이와 같고요. 여기서 이 표현은 뭐 영어로는 플로어 오퍼레이션 혹은 우리말로 이제 내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점 몇이 나오면 내림에서 이제 버리게 되는 왜냐하면 그 아웃풋 사이즈는 정수여야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지금 이 경우는 이제 인풋 이미지가 n by n 그래서 그냥 그레이스케일 혹은 모노톤 이미지를 이제 가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컬러라면 여기가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컨볼루션 필터도 이제 곱하기 3이 돼서 하지만 이제는 원래 이미지가 n by n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컬러도 이렇게 디멘전이 3이 있다 그러면 컨볼루션도 예를 들어 뭐 3 by 3이라고 하면 이렇게 뒤에 3개가 더 세 번째 디멘전을 붙어서 이제는 총 9개가 아니라 3 by 3 by 3이니까 27개죠. 27개의 그 엘리멘트끼리 그 프로덕을 하고 그 다음에 서메이션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요 세 번째 디멘전이 3이 이렇게 붙는 경우와 안 붙는 경우가 아웃풋 사이즈가 동일하겠죠.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얘기가 이제 그 얘기고요. 뭐 간단한 이그젬플을 한번 들어본다면 200 by 200 이미지에 필터 사이즈가 3이고 지로 패딩이 1이고 스트라이드가 2라면 공식에 넣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고 요 내림 오퍼레이션 안에 숫자가 아마 100.5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림 후에 100 by 100이 아웃풋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뭐 누차 강조하지만 인풋 이미지가 컬러여서 여기가 곱하기 3 그러니까 200 by 200 by 3이어도 이 컨볼루션 커널 사이즈가 이제 3 by 3 by 3이 되고 하지만 여전히 이 세 번째 디멘전은 결국 곱해져서 합해지기 때문에 아웃풋 사이즈는 불변이 되겠습니다. 즉 100 by 100으로 변하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컨볼루션 레이어가 이제 어떻게 연산이 되고 진행이 되는지를 간단한 이그젬플로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를 먼저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면 좀 전에 설명했던 예컨대 뭐 3x3짜리 컨볼루션 커널과 원래 이미지와 컨볼루션을 해서 그 나온 결과에 그래서 여기까지는 마치 기본 뉴럴넷에서 W와 내적을 하는 것과 이제 비슷한 거겠고요. 어파인 트랜스폼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바이어스 텀을 더했던 것처럼 여기서 동일한 사이즈의 그 매트릭스를 더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이 G라는 아웃풋에
각 엘리멘트별로 렐루 같은 non-linear activation을 통과시켜서 나온 아웃풋이 A1이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CNN이 뽑아낸 첫 번째 피처 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여러 가지 피처가 뽑혀지면 우리가 원하는 프리딕션 액큐리시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 보통 채널 개수를 여러 개를 쓰고, 여기서 이제 간단히 두 개라고 한다면 또 다른 3x3짜리 컨볼루션 커널을 이용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두 번째 피처 A2를 뽑아내게 되겠고, 그렇게 뽑혀진 예컨대 두 개 피처를 세 번째 디멘전으로 컨캐터네이트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레이어로 가면, 첫 번째 레이어에서 아웃풋에 해당했던 요 놈을 이제 그대로 가져와서 인풋으로 집어넣고, 역시 임의의 개수의 컨볼루션 커널을 이용하는데, 여기서 예컨대 3개의 컨볼루션 커널이 있다고 가정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유일한 차이는 이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의 인풋이 이제 세 번째 디멘전으로 2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3x3이 아니라 3x3x2짜리 컨볼루션 커널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여기 이렇게 놓고, 이제는 총 9 곱하기 2니까 18개의 엘리멘트 간에 곱을 먼저 한 다음에 서메이션 하고 나면 이제 하나의 점에 해당하는 아웃풋이 나오겠죠. 나머지는 다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총 3개 채널 혹은 커널 개수를 이용했기 때문에 총 3개의 피처가 이제 뽑혀질 것이고, 그래서 최종적인 아웃풋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두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치는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인풋 I로부터 이제 두 번째 레이어 아웃풋에 해당하는 A2까지 변환함에 있어서 요거를 이제 디멘전별로 좀 쪼개서 어떤 지금 효과가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스페셜 디멘전 쪽으로는 원래 컨볼루션 정의 자체가 그랬듯이 요 마지막 아웃풋에 특정 한 점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그 이전 레이어에서의 아웃풋 혹은 이 맨 처음에 인풋의 어떤 스페셜 범위 자체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여기서의 한 점은 3x3에서만 영향을 끼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또 한 점은 또 3x3에 에서만 영향을 끼칠 거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의 한 점은 요 3x3보다는 좀 더 큰, 하지만 전체 이미지가 아닌 spatially bounded 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픽셀 값들만 요 마지막 A2의 스페셜 디멘전 쪽으로 한 점을, 한 포인트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근데 채널 디멘전 쪽으로는 여기 보면 이제 모든 이전 채널 인덱스가 다 영향을 끼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컨대 요 A2가 이제 채널이 3개죠. 혹은 뭐 피처가 세 가지가 뽑혀졌는데, 이 첫 번째 피처에 해당하는 거는 요거 연산할 때 제가 이미 얘기를 했지만 요 A1의 2개의 채널이 모두 다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이 마지막 두 번째 레이어의 아웃풋의 하나의 피처 혹은 하나의 채널 디멘전은 이전 레이어에서 모든 피처 혹은 모든 그 채널 쪽 디멘전이 다 영향을 끼쳐서 그게 다 섞인 결과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 총 이제 3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치면서 뭐 인풋 이미지가 어떤 피처 디멘전으로 이제 바뀌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숫자를 사용해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그 중요한 계산을 그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예컨대 인풋 이미지가 컬러 이미지였다면, 그 다음에 사이즈가 100x100이었다면 이제 100x100x 3으로 표현이 될 거고,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의 주요 파라미터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필터 사이즈가 3이고, 뭐 스트라이드가 2고, 지로 패딩이 0이고, 그 다음에 그 컨볼루션 커널의 개수가 0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림으로 표현하면 결국 이런 거죠. 그러니까 3x3짜리가, 근데 인풋이 그 컬러니까 세 번째 디멘전이 3이었으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3개가 있을 거고, 그러한 컨볼루션 커널이 하나, 둘, 따따따 총 10개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러한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웃풋의 개수가, 아웃풋의 그 사이즈가 중요한데, 여기 이제 일단 답은 나와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두 가지 디멘전으로 쪼개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스페셜 디멘전 쪽은 그 이전에 봤던 공식, 그렇죠? 내림 그 오퍼레이션으로 표현된 그 공식을 이용하면 저 숫자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채널 쪽 디멘전은 그야말로 그냥
요 숫자가 그대로 오는 거죠. 혹은 요 그림에서 요 개수, 그러니까 1, 2, 따따따, 요게 10이었죠. 저 개수만큼이 이제 이 세 번째 디멘전의 아웃풋 사이즈가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칠 때에도 이제는 요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의 인풋의 사이즈가 요거죠. 그죠? 그래서 뭐 필터 사이즈가 5, 뭐 스트라이드가 1, 지로 패딩이 0, 그 다음에 채널 사이즈가 혹은 커널의 개수가 뭐 20개라면 역시 요 스페셜 디멘전 쪽은 내림 오퍼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구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45가 나올 겁니다. 각자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그 디멘전의 아웃풋 사이즈는 그야말로 그냥 요 채널 개수 혹은 컨버전 필터의 개수가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은 제가 생략을 하겠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매 레이어별로 그 컨볼루션 필터 혹은 커널의 개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10개였죠. 그게 바로 그 레이어의 아웃풋의 이 채널 쪽 디멘전, 그죠? 혹은 뭐 그 채널의 개수와 동일하고, 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결국 그 L번째 레이어에서의 아웃풋의 세 번째 디멘전의 사이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는 매 레이어별로 그 컨볼루션 오퍼레이션 진행될 때마다 아웃풋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확인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알아야 할 이제 중요한 사항이 그 각 레이어별로, 컨볼루션 레이어별로 포함되어 있는 unknown 파라미터 개수가 몇 개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첫 번째와 이제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만 보려고 하는 건데,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아까 그 그림을 다시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3바이 필터 사이즈가 3이니까 3바이 3인데 그 이전에 인풋의 채널 디멘전이 3이니까 그게 3개가 있는 거죠. 그게 총 10개가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요 하나의 컨볼루션 필터의 언노운 개수가 3바이 3바이 3이죠. 그렇죠?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3. 그런데 그러한 3바이 3바이 3이 총 10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까지 곱해야 되고, 자, 그런 다음에 해야 할 오퍼레이션이 바이어스 이미지를 도하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오퍼레이션을 하고 나면 요 스페셜 디멘전 쪽이 49 바이 49라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그 B에 해당하는 바이어스 이미지도 역시 49 바이 49여야겠죠. 그렇죠? 그러한 게 이제 총 10개가 또 있는 거죠. 아까 요거 10개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의해야 될 거는 요 49 바이 49가 완전히 아비트리한 다른 숫자가 아니죠. 우리가 편의상 동일한 유니폼하는 엘리멘트가 동일한 값을 이 49 바이 49만큼 차지하고 있다고 가정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의 언노운 개수는 하나죠. 하지만 요 두 번째, 그 다음에 10번째 요 바이어스 이미지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총 10개의 언노운이 있다고 그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더하기 10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뭐 두 번째 레이어는 계산을 제가 생략할게요. 각자 한번 확인해 보고요. 풀링 레이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목적은 과도한 어떤 피처의 그 위치에 대한 어떤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이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이미지에 뭐 물고기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한다면 물고기의 어떤 눈의 위치가 여기 있을 때와 약간 여기 있을 때가 너무 드라마틱하게 영향을 끼치면 안 좋겠죠. 저거를 어떤 식으로든 뭉뚱그려서 우리가 애브스트랙션 혹은 서머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목적으로 풀링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예컨대 그 풀링을 위한 필터 사이즈가 2, 스트라이드가 2라고 한다면 컨볼루션과 비슷하게 2x2 윈도우를 여기 놓고 요 안에 윈도우 안에 있는 총 4개의 값들 중에서 맥시멈을 취한다거나 혹은 에버리지를 취해서 대표값 하나만 뽑아가지고 이 위치의 아웃풋으로 설정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스트라이드가 2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두 칸을 건너뛰어서 역시 요 4개의 값들의 에버리지나 맥시멈을 뽑아서 여기에 아웃풋으로 설정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